사람들은 저를 변절자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투자가 부를 향한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던 제가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위험한 착각이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주는 비트보부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7년 이상 부동산 투자를 하다가 비트코인에 빠지게 된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왜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않던 그 길을 버리고 도망쳐야 했을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평범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월급만으로 생활하기 힘들다고 생각했죠. EBS의 자본주의를 잊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은행빛이 돈을 만들어내는 시스템.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은행은 돈을 찍어내고 내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는구나. 이 깨달음은 저를 곧장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정답은 단 하나처럼 보였죠.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 불패. 모두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저는 미친 듯이 파고들었습니다. 경매 분양권은 기본이고 법인을 세워 아파트와 무인 매장을 굴렸습니다. 상가, 토지, 심지어 지식산업센터와 생활형 숙박시설까지. 시장에서 돈 된다는 것은 거의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돈은 벌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불어났고 자산 규모는 커졌죠. 주변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자산이 커질수록 함께 자라났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요.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은 온전한 내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정부와 정치인들의 손에 묶인 인질이었죠. 생각해보세요. 팬데믹 때를 기억하십니까? 정부가 막대한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자 시장은 광기에 휩싸였습니다. 서울은 물론이고 지방의 1억짜리 아파트까지 거품이 끼었죠.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그건 시장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만들어낸 신기루였죠. 문재인 정부의 26번에 걸친 누더기 규제, 윤석열 정부의 애매한 교통정리, 오세훈 시장의 갑작스런 규제지역 지정 번복까지 이 모든 것의 본질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지지율이었죠. 정권의 필요에 따라 세금은 춤을 췄고 대출 규제는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했습니다. 그 거대한 파도 속에서 내 자산은 언제나 부서질 수 있는 모래성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부동산은 영원한 방패가 아니구나. 정부에게 볼모 잡힌 자산일 뿐이구나. 그럴수록 저는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 더 확신을 가졌습니다. 저도 처음 접했을 땐 그저 변동성이 큰 도박 상품으로 보였죠. 하지만 깊이 파고들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제가 부동산에서 원했던 가치 저장과 희소성이라는 장점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저를 불안하게 했던 모든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동산을 뛰어넘는 절대적 희소성을 가졌습니다. 부동산은 비교도 안 되게 비트코인의 공급은 한정되어 있죠. 부동산의 희소성은 정부의 택지 개발과 같은 정책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 희소성입니다. 반면 비트코인의 2100만 개라는 총량은 그 어떤 권력자도 바꿀 수 없는 수학적이고 절대적인 희소성입니다. 둘째, 부동산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정부 정책,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부동산은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이 있어도 정부가 세금을 올리고 거래를 막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인터넷만 연결되면 24시간 365일 국경 없이 온전히 내 의지로 자산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진정한 주권을 가진 셈이죠. 셋째, 부동산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합니다. 부동산은 팔고 싶을 때 팔 수 없고 쪼개서 팔 수도 없습니다. 세금도 무겁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1분 만에 지구 반대편으로 보낼 수 있고 원한다면 단돈 1,000원어치만 팔 수도 있습니다. 유동성과 분할 가능성 면에서 부동산과 비교할 수 없는 우위를 가집니다. 제가 부동산에 투자했던 첫 이유를 기억하시나요? 바로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였습니다.
비트코인은 그 방어력을 갖췄을 뿐 아니라 정치 리스크와 시공간의 제약이라는 부동산의 족쇄를 완전히 풀어버린 한 차원 더 진화한 자산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자산의 본질적 주권을 개인에게 되돌려주는 혁명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선택을 변절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필연적인 진화라고 믿습니다. 국가라는 경계, 정치라는 변수, 중앙은행이라는 통제에서 벗어난 최초의 자산, 이것이 비트코인이 앞으로 그려나갈 장기적 로드맵의 핵심입니다. 시장은 이미 그 가치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월가의 거대 자산 운용사들은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했죠.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전략 위축하겠다고 선언하였죠. Never sell your Bitcoin, right? 이 새로운 디지털 자산이 미래 포트폴리오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요.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여전히 정부가 보증하고 눈에 보이는 익숙한 자산을 신뢰할 겁니다. 그 길은 예측 가능해 보이고 수십 년간 검증된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이미 시스템의 균열을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만든 불안전한 방패 뒤에 숨기보다 인류가 처음으로 발명한 안전한 갑옷을 입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시선으로 미래를 보고 있습니까? 당신의 피와 땀으로 번 돈의 가치를 누구의 손에 맡기시겠습니까? 정부의 지지율도 중앙은행의 정책도 그 어떤 권력도 훼손할 수 없는 가치. 1달러의 구매력은 매일 변하지만 1비트코인은 언제나 1비트코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부동산이라는 인지를 버리고 비트코인이라는 자유를 택한 진짜 이유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3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부동산은 정부 정책에 좌우되는 인질 자산이었다. 둘째, 비트코인은 절대적 희소성과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주권 자산이다. 셋째, 비트코인은 시간, 공간, 권력의 제약을 넘어서는 완전한 자유자산이다. 앞으로도 비트코인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드릴 예정이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